자, 볼게요. 이제 진정하게 이제 속한다 안 속한다 원소 또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 이집창 그 다음에 원소의 관계 삼집창 그걸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의 개념은 원소 나열법 정확하게 알아놓으라고 했고요. 얘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그죠? 두 개입니다. 자, 얘 원소고요. 이런 집합을 원소로 받는 A예요. 따라서 원소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요. A도 A 집합의 원소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소는 얘예요. 얘가 원소인 거예요. 집합 아닙니다.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C표로 구분해놨죠? 그럼 얘도 A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죠?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소가 몇 개다 얘는? 두 개다. 그죠? 꼭 파악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분집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 부분집합 총 몇 개 나와요? 배웠죠? 원소가 두 개니까 이 제곱계의 부분집합을 갖습니다. 그 표현을 볼게요. 부분집합. 자, 원소 한 개짜리 부분집합. A나 요거를 원소로 가져야 되죠? 그러면 부분집합이니까 항상 이렇게 집합 표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원소지만요. 이 원소를 한 개를 가지고 있는 얘는 부분집합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죠. 요렇게.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왔어요? 얘 제곱계 4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부분집합. 얘는 부분집합, 얘는 원소.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얘 여기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 녀석은 삼지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지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부분집합이잖아요. 원소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냥 써주시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죠? 이런 표현법이 원소예요. 근데 얘는 집합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얘가 원소인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이거 없죠? 없어요. 이거 원소 없잖아요. 얘 이 전체가 원소지. 그죠? 그래서 얘 맞죠? 네, 맞습니다. 원소인 거. 확인했죠? 그럼 얘는 없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야 돼. 없어. 얘 부분집합 아니야, 저게. 그 얘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 부분집합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결국 여기 포인트는요. 얘를 하나의 원소로 취급하라.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원소가 속한다는 건 삼지창인데 그때 원소 대상 하나만 쓰는 거고 여기 집합 표시하시면 뭘로 넘어간다? 부분집합. 됐습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72번 보도록 할게요. 72번 보시면 자, 또 포함관계가 나오는데요. X라는 원소는 친절하게 원소날법으로 나와 있고요. 자, Y라는 원소를 보니까 정수 내 친구 정수. 빨리 끄집어내셔야죠. 그럼 Y라는 집합으로 원소날법 표시하면 마이너스 1 초과 1 미만인 정수는 0밖에 없습니다. 그죠? 정수. 이런 말이 있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런 말이 없으면 얘는 무리수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실수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Z는 X의 원소인데 보이죠? X의 원소예요. 그 중에서 이 Z라는 원소는 이 X가 라지 X의 원소인데 절대값을 취한대. 그럼 얘의 절대값을 원소로 갖는 겁니다. 그럼 얘의 절대값과 얘의 절대값은 뭘로 같아요? 그쵸? 1로 같아요. 그리고 0의 절대값은 0이니까요. 이렇게 얘가 바로 Z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Z는 그죠? 작은 순서로 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근데 포함하게 나타내네. 오케이. 자, Y라는 녀석이 좀 작네. 여기 들어가 있네. Y 안에. 근데 이게 영하 V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 Z가 그죠? 여기 Y를 포함하고 있네. 오케이. 마이너스 011은 5x가 마이너스 1, 0, 1 가지고 있네. 그죠? 따라서 y, z, x로 포함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는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자, 그러면 75번. 자, 부집합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0하고 3 이하인데요. 0초가 3 이하인데 여기 정수, 자연수 뭐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무한 집합이에요. 그럼 이 무한 집합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수직선으로 나타낼게요.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죠. 이렇게 여기가 A 집합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요, B 집합은요, 이렇게 A하고 2A 플러스 9에서 얘가 성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 B가 A의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B라는 원소는요 초가 미만이니까 얘가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B가 A를 품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정수나 자연스러운 말이 없으면요 항상 이렇게 수직선으로 포함관계를 나타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 A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2A 플러스 9라는 녀석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포함관계는 A하고 B가 같아도 돼요. 근데 B가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러려면 자, 둘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0보다 작다라는 거 들어가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등호 성립을 조사해야 돼요. 얘가 A랑 0이랑 같을 수 있는지 이거 조사. 그럼 봐봐요. 둘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같아도 해당되죠. 같아도 해당됩니다. 둘 다 안 들어가니까. 그럼 또 둘 다 들어가 있으면 또 같아도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근데 얘는요. 얘가 들어가 있고 얘가 빠져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얘랑 같아지면요. B가 3을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죠. 3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죠? 들어가 있는 수들은요. 같아지면 안 돼요. 얘가 무조건 커야 돼요. 그죠? 같아지면 B는 3을 안 가지게 되니까 A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2A 플러스 9는요. 3보다 무조건 커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바뀌어 있어. 얘가 가지고 얘가 안 가지고 있어. 그럼 같아도 돼요. 얘는 가지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공통범위를 구해주셔야 되니까요. 그죠? A는 마이너스 3이고요. 즉 얘랑 A의 범위는 그죠? 마이너스 3 이상 0 이하가 돼서 아유 등 없어요. 어유 큰일 났네. 그죠? 등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의 범위가 들어가게 되고요. 정수 A의 개수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가서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포함관계 진짜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70번이에요. 자, 또 우리 많이 했잖아. 그지? 여기 보이잖아, 얘들아. 소수. 1부터 5 이하의 소수인데 그 소수가 0.1 그런 소수가 아니라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속하고 있는 소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수는 1 안 들어가죠. 1 소수 아닙니다. 약속 두 개 해야 돼요. 3, 5까지 소수가 되죠. 그럼 그대로 들어가. 여기 집어넣어. 여기 x라는 원소인데 여기다 n값을 집어넣어야지. n은 얘가 되니까. 2 집어넣어요. 6 빼기 2는 얼마죠? 4. 3 집어넣어요. 9 빼기 2는 7. 5, 3, 15 빼기 2는 13. 원소 몇 개? 3개. 부분집합 모두 구하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개수 한번 구해볼까? 얘 몇 제곱? 3제곱. 몇 개 나와야 돼? 8개 나와야 돼요. 자, 빠짐없이 구해볼게. 자, 항상 분집합 먼저. 그리고 원소 한 개짜리. 한 개짜리 가면 되지. 뭐. 이렇게 편하게. 네.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4, 7을 가지거나 4, 13을 가지거나 7, 13을 가지거나 마지막으로 3개. 자기 자신. 세 문제는 어떻게 맞는지 항상 검토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오사. 맞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같은 집합 가볼게요. 자, 같은 집합은 자, 원소가 다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일단 여기 포인트는 4하고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얘 포인트는 3이네요. 반드시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요? 3. 그죠? 그러면 빨리 인수네. 그래서 A-3, A 플러스 1. 그럼 A는 3이나 또는 A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그럼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 뭐 어차피 얘는 3이잖아요. 그럼 이제 A 집합의 원소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가 3이라면 그죠? A가 첫 번째 3입니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6. 그 다음에 8, 3. 이미 틀렸어. 그죠? 그럼 안 해봐도 A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확인 되거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집합이 같아지게 되니까요. 결론으로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빠르게 버시면 됩니다. 자, 88번이요. 여러분들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리는 연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그래야 적응이 돼요. 천천히 느긋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집합 A 부분집합의 개수가 64래. 아싸. 64는 이게 몇 제곱이에요? 그죠? 6제곱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의 원소의 개수가 6개구나. 이거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B의 진부분집합이래요. 찐부분집합은 2의 n제곱 빼기 1이잖아요.
127이니까요. 2의 n제곱이 128이면 n은 얘가 2의 몇 제곱이죠? 7제곱? 그죠? 64에 2배 하면 그죠? 128이 되니까 7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그죠? 따라서 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7개가 됩니다. 6하고 7 더하면 1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요, 두 번째 축으로 나와 있으니까 18을 양에 맞추셔야 돼요. 1, 18, 2, 9, 3, 6, 또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원소를 갖네요. 자, 근데 보세요. 얘 표현이 뭐냐면 x가 A에 속하네? x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그죠? 원소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근데요, x는 A는 아니래요. 그럼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이 아닌 거. 뭐죠? 그죠? 찐 부분집합. 찐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 제외하고. 그거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1, 2를 반드시 포함한대요. 자, 가볼게요. 1, 2를 반드시 x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표본 보이죠? 그러면서 1, 2, 3, 6, 9, 18의 부분집합이어야 돼요. 근데 찐 부분집합은 아니라는 얘기지. 자기 자신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 부분집합의 종류는요.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무조건. 그럼 남아있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들의 부분집합은 얘 4제곱이죠. 그럼 얘 부분집합을 구해서 거기다 1, 2만 넣어주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그러면 개수 바뀌지 않아요. 그죠? 1, 2를 요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에다 1, 2만 쏙쏙쏙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결국은 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와요. 근데 자기 자신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뭘 빼줘야 돼요. 그죠? 자기 자신이 한 개를 빼줘야 찐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15개의 종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함법 꼭 알아주세요.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간다. 됐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9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또 얘가요,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는 2차방정식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5, -2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A라는 집합은 2차방정식의 해이다 보니까 2하고 5가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고요. B집합은 부등식의 2차 부등식의 해니까요. 또 빠르게 정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 보이죠? 그럼 얘는 벌려서 맞아요? 오므려서 맞아요? 그죠? 벌려서 맞아요. 그래서 2차 부등식 잘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점수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B집합은 뭐가 되냐면요. -1, 0, 1, 2, 3, 4, 5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거 들어가 있네요, 여기. 여기 이호 있으니까 얘가 쏙 들어가죠? 따라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또 나왔죠? 그럼 해석해 볼게요. A라는 녀석이 2하고 5이고요. 2하고 5를 가지고 있는 집합 중에서 B의 부분집합인 거. 이렇게. 그럼 2하고 5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원소 몇 개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2의 몇 제곱개가 된다? 5제곱개. 여기 찌분 집합이랑 그런 거 맛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2호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마찬가지로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거기 2호만 집어넣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과 같다.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빨라요, 그죠? 빠른데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그죠? 이게 좀 멈추시고 그죠?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보세요. K라는 녀석이 7보다 작은 자연수니까요. K라는 녀석은 1, 2, 3, 4, 5, 6 이렇게 6개를 가지게 되니까요. 이 X가 3K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 3K니까 우리가 3배씩 다 하면 되죠. 3, 6, 여기다 3배 하니까 9, 12, 15, 18 이렇게 A라는 게 있네요. 근데요, 3 또는 6을 원소로 갔는데 3을 가져도 되고요, 6을 가져도 되고요, 3, 6을 둘 다 가져도 돼요. 그죠? 그럼 봐봐요. 내가 3을 가지는 문제 셀 거고
6을 가지는 부분집합 셀 건데 그 안에 3, 6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3 또는 6을 원소로 갖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전체 부분집합에서 3 안 가져야 돼. 6도 안 가져야 돼. 따라서 3하고 6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빼주시면 되죠. 3, 6을 모두 포함하지 않게. 이해됐습니까? 그죠? 3하고 6을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은 3하고 6을 하나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요. 이게 몇 제곱이죠? 그죠? 6제곱이 될 거고요. 거기 3하고 6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죠. 자, 그래서 얘는 이게 6제곱이 몇 개죠? 64개고요. 네, 16이니까 48개의 부분집합이 생깁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다이어트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가면 돼. 원소 3을 반드시 포함한다. 맞아요? 원소 3을 반드시 포함한다. 즉, 요거. 자, 그럼 볼까? 3을 반드시 포함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죠? 2의 5제곱개가 되죠. 그죠? 그럼 두 번째는 6을 포함한다. 그럼 뭐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5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봐봐요.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여기에는 6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또는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에는 3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복돼서 했죠. 뭘 중복돼서 했어? 3하고 6을 동시에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중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번 빼주셔야겠죠? 따라서 3하고 6 제하면 2의 4제곱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32, 32를 더해서 16을 빼주면 똑같이 몇 개가 나온다? 48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를 한번 빼준다는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좋고, 저렇게 풀어도 좋고, 그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4번이요. 자, 104번을 보니까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자, 이런 조건이 달려있으면 여러분들 꼭 실수하지 않게 여기 표시를 꼭 해주세요. 개수를 구해봐 라는 문제고요. 자,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 자, 이거 해석할게요. 자연수, 어떤 자연수 N이 A의 원소잖아요. 그럼 반드시 N분의 18도 A의 원소여야 되는데요. 이 N분의 18은 당연히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느끼는 게 있잖아. 18의 약수, N이 18의 약수여야 18로 나눠 떨어져야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18의 약수를 빨리 구해보니까 아까 1, 2, 3, 6, 18. 즉 N이 가능한 수는 얘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어떻게 들어가나? N이 1이 되면 반드시 어떤 것도 들어가야 되냐면 18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1만 들어가면 안 돼요. 1이 반드시 들어가면 18이 묶여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다시 또 여기다 18을 집어넣어. 그럼 또 모두 원소죠? 1도. 그러니까 얘들은 떨어지면 안 돼. 따라서 얘는 한 사람이야. 1이 들어가면 반드시 18 들어가야 돼요. 18 들어가면 반드시 1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방법대로 자연수 2니까 2가 A의 자연수 모임이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9도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죠?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그럼 여기 9를 집어넣으면 2도 원소니까요. 2가 들어가면 9도 따라 들어간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6가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죠? 6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데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6 들어가니까 또 여기 나오죠. 그럼 결국은 얘를 하나씩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A집합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하나하나 만들어줄게요. 1하고 18이 이렇게 만들어지던가. 왜?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공집합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하고 9가 이렇게 들어가든가 또는 3하고 6이 들어가든가 또는 얘랑 들어가든가 1하고 18이 들어가고 2하고 9가 들어가든가. 왜 다른 데는 못 들어간다고 했죠? 또는 1하고 18이 들어갈 때 3하고 6이 이렇게 들어가든가 또는 2하고 9가 들어가면 3하고 6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다 들어가든가. 그죠? 이해됐어요? 결국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옵니다. 그치? 아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7개가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를 원소 한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원소 총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얘들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이게 몇 제곱이 나오죠? 3제곱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공집합을 빼줘야 되니까 부분집합에서 공집합 하나 빼주면 원소의 개수도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집합도 하나 줄어들죠. 그래서 7개가 나오는 이 이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구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직접 구했으면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얘는 따로따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요 원소는 하나 취급해라. 그래서 부분집합의 종류를 설명된다. 그 대신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하나 빼주자. 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치만요. 자, 이제 갑니다. 이제 약간 이제 심화 응용할게요. 심한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그죠? 학교에서. 자, 1, 2, 3, 4, 5, 6의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부분집합을 만들 때 1하고 2도 부분집합이잖아요. 맞죠? 그럼 1 더하기 2가 요 S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를 다 더하래. 그럼 1 더하기 3도 되니까 또 여기다 1 더하기 3도 더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돼. 모든 부분집합. 그죠? 그럼 얘를 따로따로 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리를 좀 이해하자고요. 근데 다행히 자, 보이십니까? 1은 원소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죠? 부분집합에서 버려. 3은 반드시 원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3도 일단 보류. 그럼 부분집합 몇 개 생기는지 일단 확인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 4, 5, 6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만큼 집합의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부분집합은 2의 4제곱개가 생기는 거죠. 16개, 그죠? 집합의 종류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합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봅시다. 1은 안 들어간다고 해서 1은 버리고요. 3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럼 기억해볼까요? 3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한번 세볼게요. 2를 포함하는. 왜냐면 2를 몇 개 더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집합이요. 1, 2, 3이 있는데요. 이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공집합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1, 2 나오고, 1, 3 나오고, 2, 3 나오고, 여기 1, 2, 3인데요. 얘를 보면 1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만 세면 1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따로 더하자고요. 그럼 1은 몇 개가 더해지냐면 봐봐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1이 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로 세라고 했어요. 그죠? 2의 몇 제곱? 2제곱. 보죠? 4개 만들어지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2라는 녀석을 포인트로 주면요. 자,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세면 여기다가 이거만큼 곱해주면 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는 또 2를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는 2의 제곱개가 생기잖아요. 확인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또 똑같이 생기죠. 자, 그럼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3 제하고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제곱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얘를 싹 더해주면 얘가 바로 SX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분집합 원소. 그러니까 X를 부분집합이라고.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할 때, 하나씩 더해줄 때 얘 1이 몇 개가 생기지? 부분집합 안에 몇 개가 만들어지지라고 해서 그 부분집합 개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도 똑같잖아요. 1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은요. 몇 개가 생기냐면요. 일단 3이 들어가니까 3도 버리면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생기잖아요. 그죠? 따라서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생기죠. 자, 마찬가지로 3은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럼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3은 반드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그죠? 나머지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 2의 몇 제곱? 4제곱가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4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3 반드시 포함하고요. 4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원소가 몇 개 남아요? 그죠? 3개 남죠. 그죠? 그 다음에 5도 마찬가지입니다. 5도 3 들어가야 되고 5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또 이게 몇 제곱? 3제곱개가 더해지고요.
똑같이 하면 6도, 그죠? 6도 포함돼야 되니까 이게 세제곱에 이런 식으로 합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3, 3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나머지 원소가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2하고 5하고 4하고 6은요, 얘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건 각자 계산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16, 48을 넣어주시면 되니까, 그죠? 6, 12, 17인가요? 그죠? 48 하시면 8, 7에 56, 8, 1, 8, 136에서 48 더하시면, 그죠? 우리가 원하는 원소의 합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집합의 좀 응용 방법인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좀 이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꼭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하시고요. 모르는 건 빨리빨리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